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담배세에 대해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가 후보 시절에 강력히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또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던 분들은 담배값 인하를 굉장히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배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배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의 의미로 담배값을 인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서 다시 담배값을 내리겠다는 것은 사과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담배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요, 오프라인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먼저 오늘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담배값 공방. 자,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이 담배값 인하 법안을 들고 나온 이유, 배경이 뭡니까? 김태현 변호사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홍준표 대표죠.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부터 이 담배값 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담배값 인상이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담배세를 내가 집권하면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본인의 대선 후보 공약에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가 된 이상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 서민 생활에 도움을 주게 하는 것 하나, 또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입니다. 보수정당의 경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조는 작은 정부와 감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을 확대하고 증세 쪽으로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증세를 하지 않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감세를 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지금 담배값 인하라는 감세 카드를 좀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대표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미 공약으로 내놨던 공약이다.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연장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 당시에 그 담배 관련해서 이 채널A와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당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갖고 담배 피워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이 학교 훈련 갔다 왔어요. 그 갔다 와서 저녁에 들어가니까 그 저걸 좀 울어서 왔어요. 왜 그러냐.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켰다. 그런데 무슨 의식이 있어요. 나는 담배를 중학교 3학년 때 피웠다. 담배가 이게 몸에 해롭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한테 제의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담배 끊자. 심정숙 네. 사장, 실제로 홍 대표가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 금연 중이라면서요. 당시에 금연권 뭐 또 씹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네. 금연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기억에 제가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을 출입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정말 네. 골초라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담배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 홍준표 대표였는데 네. 지금 역산을 해보니까요. 한 5년 전 그 무렵부터 담배를 끊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 정말 되게 이렇게 많이 마르고요. 담배를 네. 많이 피시는. 밥을 드시면서도 중간에 담배를 피시고 뭐 이런 네. 식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부자 증세라는 문재인 정부의 프레임에 맞서서 앞으로 서민 감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세일즈하겠다 이런 기조로 오늘 담배값 인하를 통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담배를 끊고 있는 상태는 맞고요. 그런데 네. 이제 계속 그 금연껌을 씹으면서 네. 뭐 이렇게
니코틴 중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억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이게 마치 어제 오늘 중에 담배값 인하하겠다는 걸 공식 발표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게 7월 3일에 홍준표 대표가 취임한 직후인 7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현재 정책위 의장이 우리는 대선 때 공약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담배값 인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게 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증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나온 건데 이게 네. 마치 우리가 증세 맞불을 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을 네. 만드는 것처럼 네. 자꾸 얘기가 되고 있다고 조금 이렇게 억울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짜. 네. 이게 또 부자 증세 얘기가 증세 프레임에서 맞대응하는 감세 프레임 아니냐 이렇게 주변에서 또 해석을 의미를 부여한 걸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들어보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요. 저희가 이 담배세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오해와 진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배값 2,000원을 올려서 흡연율을 잡았다. 자, 어떤지 먼저 보시죠. 거짓입니다.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못 잡았습니까, 결국? 네, 일단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을 때는 그랬었죠. 억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담배 소비량이 확 줄기를 했었는데 약 20억 3천만 갑이 팔렸다가 2015년에 14억 6천만 갑으로 대폭 줄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점점 17억 8천만 갑이 이게 판매가 되면서 지금은 다시 2,500원 시절로 좀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담배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던 이 시기에는 잠깐 줄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다시 흡연율이 늘면서 담배값 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결과였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군요. 자,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이유로 그때 담배세를 올린 거였는데 사실상은 금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이 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금연 효과는 상당히 이제 미미하고 그 당시 분기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 하고 나서 2014년 하반기 네. 반기 효과가 반짝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했죠. 거의 2015년도에 그 당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올해 1월 기점으로 해서 다시 다 흡연율이 복구가 됐다. 네. 이것은 그야말로 서민 증세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했던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럴 네. 정도로 사실상의 금연 효과 자체는 애초 정부 설명과 달리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2015년도에요. 담배값을 4,500원으로 급격히 인상시킨 직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요. 금연 관련해서 이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2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3세파입니다. 이번에 못 꺼냈어요. 요새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길은 3일마다 결심을. 자, 최경환 당시 부총리 지금 그 이후에 이 말 이후에 끊었나요? 저게 이제 한 1월달 2015년 1월달 네네. 상황인데요. 2015년 6월달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당시 경제부총리로 네. 영국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을 한 매체가 나중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 네. 당시 영국 대사관 직원에게 몇 가지 이제 요구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호텔방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네. 호텔방의 문을 네. 보통 때는 닫혀 있으니까 그걸 좀 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요구 사항 중에 그랬군요. 하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결국 그걸 담배 못 끊은 거네요. 그걸로 본다면 어쨌든 못 끊어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부총리조차도 담배값 인상에 대한 금연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왜 웃으세요? 아니 맞잖아요. 맞네요. 예. 예, 맞지 않습니까? 너무 탁월한 지적에서 제가 감동을 자, 요 배경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요. 네네. 그 담배값을 올린 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였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긴 했지만 네. 당시 세수가 3년 연속 펑크였습니다. 네. 2012, 13, 14년도가 계속 연속 몇십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 세수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뭐라 했냐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세금 더 내란 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부총리,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조원동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은 바짝바짝 탔습니다. 줘야 될 거는 많은데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한 건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때 냈던 것이 담배값 인상하고 그때 네. 저도 고생했던 게 생각나는데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없앴던 거. 네. 연말정산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증세는 안 한다 그래놓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올려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재정정책을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담배세와 관련된 진실과 거짓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담배세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을 넘는다. 그렇게 돈이 많이 거치는가요? 한번 볼까요? 진실이다. 그 정도로 세수가 많이 거치는군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1분기에 역대 최고 영업이익 네. 났다고 했죠. 9조 9천억, 한 10조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런데 담배세를 걷는 돈도 그거 육박한다는 거세요. 보시면은요. 담배가 이제 1,180원이 원가인데 4,500원에 팝니다. 어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세금이 3,318원이에요. 담배가 연 34억 값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담배세가 3년 연속 연 10조 원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보다 많다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요. 뭐든지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대로 다 나타나면 실패한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담배세 인상이 진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는 금연 정책 때문에 실시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그 목적으로 한 거라면 대실패입니다. 아하. 금연은 줄지 않았잖아요. 담배 인구는. 그렇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세수 증대 이거를 진짜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대성공인 전략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의 정책을 쓸 때는 네. 솔직해야 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 정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증세를 하자. 또는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를 하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속습니까? 그렇죠. 국민 건강이다 이러면서 올린 돈 사실은 국민 건강은 실패하고 그리고요. 이거 참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이렇게 편한 얘기 할지 모르지만 정말 담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독극물을 지정해서 못하게 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만 펴 비싸게 할 때는 조금만 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나요? 네. 담배값을 2,000원 더 올림으로써 추가로 거친 세수가 한 3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10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담배세가 현재.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다시 2,000원을 인하하게 될 경우는 세수가 3조 7천억 정도 이상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어떤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 소득세 인상을 통해서 걷어들이게 되는 것이 대략 비슷합니다. 거기랑. 네. 그 3조 7, 8천억이니까. 그렇죠. 아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 여당과 정부가 세수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도록 좀 공격을 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세 번째 또 진실과 거짓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담배값을 올렸더니 밀수가 증가했다. 글쎄 이건 진실이군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관세청에서 보통 이제 저런 것을 계속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2014년에 관세청이 적발한 건수가 그 담배 밀수 건수가 88건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담배값을 올린 2015년 는 593건. 2016년에는 572건. 네. 굉장히 이게 갑자기 막 한 7배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게 뭐 담배와 관련된 밀수가 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담배 자체를 이제 밀수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담배값이 오르다 보니까 싼 값에 밀수를 해서 그걸 시중에 유통시키게 되면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밀수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고 그 밀수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뭐 진품은 아니고 거의 전부 다 가짜 담배들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진실과 거짓, 담배세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담배값 인하 법안을 두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프레임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자 증세로 여당과 청와대가 들고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세금을 낮춰주는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로 좀 착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프레임 먼저 씌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값 올렸던 정당이 다시 이거를 감세한다, 내린다고 하니까 모양은 상당히 빠집니다. 그때는 국민 건강을 그럼 위한다더니 지금은 아니냐. 그런데 말이죠. 모양은 굉장히 빠지는데
당장 4,500원 하던 담배값을 2,000원을 낮춰서 2,000원에서 2,500원 해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국민이 과연 있을까요? 네. 2,000원 낮춰준다는데 매일매일 사쓰는 생필품? 그러게요. 당연히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양은 빠지고 명분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한테서 굉장히 그 한국당 어떻게 그렇게 말바꾸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욕은 먹고 있지만 아마 서민들 상당수가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좋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민주당이 더 날카롭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은요.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명예증세다, 부자증세다, 애국증세다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좀 세금도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데 자, 자유한국당에서 증세는 세금 폭탄이다. 우리 당은 다 내리겠다.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글쎄요. 이쪽은 말은 좋지만 세금을 늘리는 거고 저쪽은 세금을 내려준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홍준표 대표가 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본인도 이제 흑수저 출신이고 그래서 이른바 서민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고 그런 법안 같은 것들도 발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담배세와 유류세 부분은 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현실성 면에서 본다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게 현실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 그래요? 법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2,000원을 올릴 때도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해서 결국은 이제 타협하면서 야당이 타협하면서 2,000원 올려가지고 야당도 그때 욕 많이 먹었거든요. 타협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정숙 차장이 말씀하셨지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또 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2,000원 인하가 될 것이냐는 그건 또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가요? 이게 법안으로 실제로 통과가 되기까지는 좀 힘든. 그렇죠.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더불어민주당과 청부 여당의 증세 프레임, 뭐 명예증세, 뭐 사랑의 증세 얘기도 나오던데. 그다음에 이제 담배값 인하의 감세 얘기들. 그것도 전부 다 입법 사항입니다. 법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누구 하나 150석, 180석을 선점하지 못하고 120석, 107석에 불과한 이 전국에서는 증세든 감세든 입법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뭐 프레임 전쟁에서 우리가 잘했다 서로 상대를 잘못했다 서로 욕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없는 거죠. 지금의 이 교착 상태라고 하게 되면 감세든 증세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심정숙 차장, 저희가 이렇게 흐름도를 해봤습니다. 이 민심을 다시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올렸던 새누리당 시절에 올렸던 걸 자유한국당 시절에 다시 내려주면 야당이었을 때는 담배값 인상을 반대하고 그랬다가 여당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뭐 대폭 그것도 뭐 2,000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으로 인상을 했다가 다시 또 2년 만에 저렇게 인하를 한다. 명분 면에서는 한국당이 확실히 딸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정책, 특히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적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이번 정책을 추진해야지 아마 국민들도 많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담배를 피는 분들이나 안 피우시는 분들이나 이 내용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주 뜨거운 주제여서 그래서 저희 이야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